그 담보 물건이 있는 분들은 현금이 10억이 아니더라고. 진짜 5억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5천만 원으로 빌딩 얼마짜리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우리가 꼬마 빌딩 투자를 하고 싶어도 대체 얼마 정도 최소로 현금을 들고 있어야 괜찮은 건물을 살 수 있을지. 현금 10억이라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근데 저는 별도로 살고 있는 집도 물어봐요. 살고 있는 집이 일단 자가인지 여쭤보고, 자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대출도 물어보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출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집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땅도 있는지 여쭤봐요. 지방에 땅이 있으면 그것도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 상가가 있으면 또 나오고. 그 담보 물건이 있는 분들은 현금이 10억이 아니더라고. 진짜 5억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요즘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꼬마 빌딩의 장점 중에 하나가, 주택이랑 비교를 하자면 종부세를 안 내요. 종부세 웬만한 거 다 내잖아요. 근데 빌딩은 토지 별도 합산가 이게 80억 이상 내야 되거든요. 80억 이상 되려면 대로변에 있는 엄청 큰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꼬마 빌딩 규모는 종부세를 안 내고, 그리고 주택을 만약에 매입할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도 쓰거든요. 다 일일이 써서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빌딩은 그런 거 없어요. 10억은 없고 뭐 담보도 없는데 5천만 원으로도 투자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아니겠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법인으로 많이 매입을 하고요. 재무제표가 되게 좋은 법인이 매입할 때는 그 정도 금액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분들이 사기에는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겠죠. 법인 같은 경우에 매출도 괜찮고 이익도 많이 나서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유튜브나 다른 데 보시면은 5천만 원으로 빌딩 얼마짜리 살 수 있습니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는 꼬마 빌딩 투자 금액대별로 추천 포인트가 있으실지. 10억 구간이라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10억으로 한다 그러면 2, 30억대를 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은 5층짜리에 건물 좋고 임차인 잘 들어가 있고 이런 건물을 상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없거든요. 얼마 정도 돼야 그 대로변에 있는. 현금 뭐 한 30억, 40억, 뭐 50억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통계를 보면은 작년에 팔린 것 중에 70% 이상이 다 20년 이상 된 건물이에요. 다 노후화돼 있어요. 그래서 임대가 당연히 안 들어오고 수익률도 낮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임대 안 되지 않아? 지나다니면 공실 플랜카드가 너무 많은데 라고 얘기하시는데, 상가들은 타격이 굉장히 큰데 주요 지역에 있는 사무실은 되게 수요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다 라고 하면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의 꿈이 뭐냐면 명함에 서울시 강남구 찍히는 게 꿈이거든. 그래서 공유 오피스들이 다 강남구에 있어요. 거기 들어간 임차인들 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수준이 높거든요. 자금력도 되는 임차인들도 많아서 건물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임차인들이 들어와요. 저희가 신축 아파트는 비싸도 들어가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꼬마 빌딩 투자의 핵심은 임대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임대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 개선을 했을 때 좋을 만한 건물, 그래서 20년 이상 된 건물을 싸게 매입해서 개선을 한 다음에 요즘 스타일대로 건물을 만들어서 임대를 잘 맞춰서 매각하는 거. 사람들이 파는 걸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수익률 당장 잘 나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서울시 주요 지역에 살아 왔다가 너무 비싸서 외곽으로 막 가거든요. 그럼 나중에 건물이 안 팔려요. 외곽 지역이나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돈 생기면 다 이쪽에 사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분도 2009년도 외곽에 투자를 해서 이제 한 30억대에 샀는데, 처음 살 때는 약국이랑 병원이랑 다 들어가 있었어요. 대로변에 있고. 그것만 보면 엄청 좋잖아요. 수익률도 잘 나오고. 근데 사고 나서 지금 건물 가서 보면 다 나갔어요. 다 비어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30억대 샀는데 지금 산 거보다 더 싸게 내놨거든요. 강남에 뭘 사도 샀으면 지금 엄청 올랐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익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황금성 높은 데 사야 돼요. 황금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매각이 잘 되는데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빌딩 투자는 주요 지역에 하셔야 돼요. 나중에 내가 이걸 개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그래서 저는 권해드리는 게 팔린 걸 많이 보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30억짜리 건물을 살 거다라고 하면은 현장에 가서 최근에 팔린 30억짜리 건물을 다 가서 봐야 돼요. 건물이 다 바뀌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몇십억을 투자하진 않거든요. 리모델링이 돼 있든 새로운 임차인이 돼 있든 건물 신축이 돼 있든 가서 보면은 건물이 다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참고하셔서 카피하시면 돼요. 초심자 입장에서는 전문가의 추천 지역, 또 추천 건물에 많이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지역 괜찮다 하는 지역
조금 추천해 주실 곳이 있는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무 뜬 데는 못 들어가겠어요. 새로 뜰만한 데를 추천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거는 비추천하거든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되게 커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거는 비상장 주식이에요. 비상장 주식 사지 말고 상장주 안전한 거 사라 그러거든요. 그냥 안전한 거, 변동성이 그나마 작은 거, 누가 봐도 다 알만한 그런 거 있잖아요. 지역을 얼핏 말씀드리면 저는 강남구는 괜찮다고 보는데, 근데 강남구 내에서도 지역별로 또 차이가 많이 나요. 동별로도 좀 인기가 다르다는 거, 거래량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구 논현동이랑 강남구 청담동은 또 느낌 다르거든요. 왠지 청담동 그냥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건물이 수익이랑 시세 차익도 생각하고 사긴 하지만 사치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주요 지역에 있는 건물 사라. 강남이나 뭐 서초, 송파, 그리고 성수동도 괜찮고. 빌딩 매매 중에 기억에 나는 성공적인 사례라든가 실패 사례도 초심자에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업에 있지만 거짓말 아니야 하는 정도로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는 경우도 많고, 예를 들자면 3년 전에 50억에 사드렸는데 근데 건물이 이제 다 지어놓은 건데 리스백 조건으로 매입을 했는데 최근에 임대를 또 맞췄거든요. 월세 2,500에 보증금 5억 해가지고 임대를 맞췄고, 그게 지금 3년 만에 그냥 120억 이렇게 오르긴 했거든요. 건물 살 때 또 중요한 게 땅이랑 같이 사는 거거든요. 대지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건물만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지의 가치도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대지가 진짜 괜찮은 대지인지, 건축이 가능한 대지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돼서 이 땅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발이 안 되는 땅을 산다든지 나중에 수용되는 땅을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됐던 서장훈씨 빌딩 흑서동에 있는 게 재개발하면서 뺏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세보다 좀 낮은 가액에 청산되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개발이 안 돼요 그건. 그래서 항상 살 때 땅에 뭔가 잡혀 있는 게 있는지, 지구단위 계획에 묶여 있는지 그런 것들은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 낮은 건물인데 나중에 건물을 올릴 수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분석을 해야 되고.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꼬마 빌딩이나 상가가 너무 남 얘기다, 나랑 상관없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 상품 중에 하나고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접근이 좀 어렵다라고 해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멋진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표님 말씀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저희도 먼 미래 아니면 가까운 미래에 작은 꼬마 빌딩 하나라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하는 게 내가 위에 거주하고 밑에는 세를 주겠다. 근데 저는 그거 완전 비추천하거든요. 인사하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임대료 올릴 수 있어요? 못 올려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다른 데 전세 사는 한이 있더라도 빌딩은 그냥 투자용으로만. 그리고 상가주택 매입하면은 주택수가, 가구수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금적으로도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을 사신다라고 하면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사셔야 돼요. 그 나중에 신축이나 리모델링 할 때도 근린생활시설로 만들어야 돼요. 상가주택도 요즘에 잘 안 팔려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주택을 팔고 꼬마 빌딩에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무주택 상태에서 건물에 투자해도 무리가 없을지. 정리를 해드리면 무주택자분들은 주택을 사야 돼요. 내가 만약 무주택자다라고 하면 1주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1주택은 그래도 혜택이 많거든요. 빌딩이 너무 좋다 해서 몰빵하지 마시고 일단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지킬 만한 주택은 하나 가지고 계시고, 번 외로 투자 자금이 좀 생기면 그거는 이제 빌딩 투자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제가 뭐 꼬마 빌딩 한다고 해서 무조건 꼬마 빌딩 사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주택은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